사태 초기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막지 않아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한국 정부가 4월 8일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그동안 이루어지던 사증 면제와 무비자 입국 허용을 중단시킨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철저한 큰 그림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이 입국 금지를 발표한 국가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현 상황을 가장 잘 컨트롤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지만 단순히 초기 증가 추이가 빠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 2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판정자 수는 4월 9일 기준 17위까지 떨어질 정도이고 하루 판정자 수 50명 내외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화된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하는 국가들도 있죠. 특히 일본은 자국이 더 심각한 상황에 들어섰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태도를 지켜보다가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교적 대응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게 끝까지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던 국가들은 환호하고 있으며 금지를 취했던 국가들은 뒤늦게 사태의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만 강화시켰던 영국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키트가 무려 350만 개 분량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자 중국에게 이에 대한 환불 조치를 요구할 거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뉴스위크 등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에 대한 큰 분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키트는 중국산에 의존하다 큰 코 다쳤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LG화학의 대주주가 영국에 무상 지원을 제안했던 한국산 키트의 공급을 놓치게 되자 영국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뒷수습을 위해 한국에 대한 칭찬 행렬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지난 8일 영국의 재무장관 리시 서낙은 한국에 전화를 걸어 한국의 대응 경험 등을 공유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한국의 키트 조기 개발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 자가격리 진단 앱 운영 등의 창의적 시스템 도입 등을 극찬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은 이러한 영국 장관에게 현 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영국이 한국산 진단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를 주선하겠다 라고 응답했죠. 영국 내부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썩히긴 했지만 영국은 끝까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은 국가로서 한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국의 솔젠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비축전략물자 조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진단키트 15만 명분 역시 초도 공급하게 됐죠. 또한 한국의 메가이 CS에서 만든 인공호흡기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FDA는 한국의 인공호흡기 MTB-1000 모델에 대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호흡기 보조를 할 수 있으며 기계적 호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 설계되었다. 환자의 체내 산소 농도를 21%에서 100%로 높여주기 위한 병원의 인공호흡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적합하다 라고 평가했죠. 미국은 이를 통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인공호흡기 대란을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맹국의 의리를 활용한 것 이외에도 특별한 인연을 적극 활용한 사례도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메릴랜드의 주지사인 레리 호건은 한국인 김유미 여사를 부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레리 호건 주지사는 이번 사태가 미국에 상륙했을 초기 자신의 아내인 김유미 여사에게 여보, 당신 한국말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 한국 대사와도 친분이 있지? 우리 그들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자 라며 그의 아내를 통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몇몇 기업으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죠. 이러한 인연으로 메릴랜드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전라남도 지자체 역시 메릴랜드 주에게 지난 7일부터 의료용 장갑 8만 장과 가운 600벌 등의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 이민 간 지 37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김유미 여사의 역할이 매우 컸고 이로 인해 인구 500만의 주민들은 현재의 공포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
처음에 한국에게 무통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 한국인들을 무상으로 귀국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던 이스라엘은 한국으로부터 무사히 물자를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지난 7일에는 자국 내 진단 횟수가 전날 7,250건에서 1,600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한국산 키트 공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예루살렘 포스트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의 국적기가 직접 인천공항에 와서 진단키트, 방호복, 마스크 등의 의료물자를 대거 실어갔다는데요. 다른 항공기도 아닌 정부의 국적기가 직접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물자를 수송해오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임무였기에 최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외교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협력하여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에 착륙 허가를 받아냈으며 이 과정에서는 군부대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수만 번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약을 한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수송해오고 있다며 수송 작전에 성공한 것을 자축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넷 국방장관과 가츠 외무장관 역시 직접적으로 한국에게 감사하는 뜻을 표시했는데요. 한국 당국과 이스라엘 국방부, 항공사에 크게 감동했다. 이스라엘을 위해 최고의 결정을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 한국 덕분에 많은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연구에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위기 대처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사태를 이겨내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시장의 불안성을 갖고 있다 평가되던 한국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 누구보다 안정적인 대응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어느 국가보다도 이 경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한편 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취했다가 한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적 조치를 발표하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우선 에스토니아의 경우 칼유라이드 대통령이 한국에 직접 전화하여 한국 마음 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성공적 대응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에스토니아도 대량의 검사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 지금 에스토니아가 한국의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한국산 키트를 계속 공급받고 싶다 라며 혹시라도 한국의 이번 외교 정책에 의해 자국이 더 이상 키트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즈베키스탄 역시 한국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파견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큰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외교 당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자 뒤늦게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 라고 말한 것이죠. 호주 역시 모리슨 총리가 한국에 직접 전화를 하여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키트와 의료장비 수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는데요. 또한 현재 한국의 대응 상황과 노하우 등을 물었고 지난 1월 호주 산불에 대해 한국이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호주 내 한국인들이 모국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여태까지 호주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천여 명의 한국인 귀국에 도움을 준 일도 언급하며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죠. 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베트남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한 그래프로 인해 일본 사회 전체는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행동을 얼마나 억제해야 현재의 확산 추이가 진정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97%의 국민의 움직임을 억제해야 그나마 지금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을 수 있으며 98%를 억제해야 아래로 꺾이게 되고 99%를 억제해야 바닥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본이 국가봉쇄를 넘어서 국민봉쇄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는 여전히 방역에 실패해도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라는 황당한 발언이나 하고 앉아있죠.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 이런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가 이번 사태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국에 무료로 배부하겠다고 발표한 아비간에 대해 베트남 당국은 대환영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언론 중 하나인 담비엣에서는 한국은 일본의 호의를 거부했다. 중국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인정한 제품을 거부한 것은 한국의 치명적 실수 또는 오만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정작 아비간은 부작용이 극심하고 앞서 아비간의 효과를 인정했던 중국의 연구진 역시 이후 슬며시 이에 대한 논문을 철회할 정도인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보내는 베트남의 어리석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유고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한 중국인 여성은 병원을 떠나며 편지 한 장과 현금 100만 원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차별 없는 치료에 감사한다는 메시지였는데요. 당시 갖고 있던 금액이 부족하여 100만 원밖에 못 남겼지만 1000만 원을 더 성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죠. 이렇게 한국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으며 감사의 표시를 확실히 전하는 국가들에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글로벌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어 세계가 현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큰 역할을 해낼 테죠. 이런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여 한국을 여전히 깔보는 국가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지금 겨울에는 눈이 와야 제맛이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겨울에 눈을 기다리곤 한답니다. 이렇게 고맙고 반가운 눈이지만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 내린 눈이 그랬었죠. 갑자기 오후 7시부터 내린 눈은 서울 시내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며칠 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6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에 눈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차들은 고드름을 매달고 다니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 문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으며 꽉 막힌 도로는 사람들의 마음도 꽉 막히게 만들 정도로 답답함을 자아냈죠. 그런데 이를 보고 한국의 시민들의 신기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즐겁게 일을 즐기는 사람,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삽을 들고 나오는 사람, 교통이 막히자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모습 등 다시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두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또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8일은 전국에 걸쳐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북극발 혹한추위가 몰아치며 매우 추웠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북극 한파 속에 서울 곳곳에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한파는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것은 물론 2000년대 들어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혹한입니다. 서울은 3년 만에, 제주에는 사상 첫 한파 경보가 발효됐죠. 2000년대 들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진 건 2차례, 냉동고를 방불케 하는 강력 한파는 북극발 냉기가 원인입니다. 평소 북극 상공에는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가 맴돕니다. 제트기류는 북위 30도 부근과 북극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여파로 지난 여름부터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중위도 지역과 기온차가 줄어들자 찬 공기의 방패 역할을 하던 극 제트기류가 한반도까지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파를 막아주던 방파제가 무너진 셈입니다. 특히 우랄 산맥 부근의 커다란 고기압 장벽이 찬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한파의 위력이 배가 됐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북극의 온난화가 진행형인 만큼 남은 겨울에도 매서운 한파가 몇 차례 더 찾아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온 눈폭탄은 어찌 보면 예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과 1시간 만에 서울은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눈보라가 몰아치고 움직이는 차에도 8cm가 넘게 쌓일 정도로 그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경험한 것은 신사역에서 눈이 오기 시작했고 올림픽대로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차가 비상등을 켜고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선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차가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30분 거리가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신기한 마법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저의 퇴근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논현역과 강남역 부근의 모습은 더욱 힘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죠. 평소에도 자주 막히던 이곳은 수백 대의 차량들이 눈길로 얽히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 위에 주차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의 경험처럼 도로 위의 차선들의 행방은 자취를 감췄고 차들이 지나가며 더욱 단단해진 눈길은 추위를 만나며 빙판을 방불케 했죠. 이 빙판은 차량의 정체를 넘어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차량은 헛도는 바퀴에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었고, 눈길 위의 버스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와 중간에 흰색 소나타 차량을 덮쳐 앞에 버스 사이에 꽉 끼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죠. 브레이크가 오히려 차량을 헛돌게 만드는 상황에서 서행만이 집으로 귀가하는 유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신형 SUV도 빙판길 내리막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옆으로 미끄러져 앞 차량과 부딪히고 나서야 정차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근길에 폭설이 몰아치면서 차들이 도로 한 복판에 갇히거나 제대로 제설이 되지 않은 도로가 얼며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보험사를 부르는 빈도도 늘어났다고 전해집니다. 6일 저녁부터 손해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차량 견인을 요청하는 긴급 출동 문의가 쇄도했고, 그 건수는 총 7만 8,214건으로 전날에 비해 43.8%가 증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신고 건수가 워낙 많아 출동에만 몇 시간이 걸리고 보험사 견인 차량도 눈길에 빨리 갈 수 없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증가했다며, 견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결국 갓길에 차를 두고 걸어서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보험사가 차량을 찾아서 견인해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체가 갑작스런 폭설로 당황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거의 시베리아에서나 볼 것 같은 모습이다. 가끔 러시아 도로 위에 눈 위를 달리는 차들이 바로 눈앞에 있구나. 보고 있자니 안타까운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웃긴 것은 왜일까?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아마 놀라서 더 난리가 났을 것 같다. 집에 있어서 다행이야. 소렌토 차주의 마음 아프겠다. 신형인데 그래도 차주는 안전했을 것 같아 다행이네. 저런 도로 위에는 윈터 타이어라도 소용없겠다. 그냥 얼음장이잖아. 제설 차량은 왜 이리 보이지도 않지? 염화 칼슘이 안 뿌려져서 그냥 차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네. 사실 이날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갑작스런 폭설에 제설차까지 주차장이 된 도로에 막혀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처럼 내린 폭설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미리 준비해둔 것 같은 썰매를 가지고 나와서 집 근처 언덕에서 재미난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눈사람을 만들어서 자랑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어른들과는 다른 모습에 흐뭇함에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역시나 신기한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바로 도심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도 보이기도 했죠. 코로나 시대에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한국 네티즌들만 흥분하고 주시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해외 네티즌과 언론들도 이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기한 반응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수도에 내린 엄청난 눈에 서울이 마비된 모습을 주목하며 이에 대해 코멘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던 중 이것보다 신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힘든 모습을 보고서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의 차량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선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면서 서로 먼저 가려고 앞지르기를 하거나 미끄러져 큰 사고도 벌어질 만도 한데 서울의 강변대로와 올림픽대로를 보여주면서 저렇게 훈련을 받은 듯 일제히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일렬로 길게 늘어서서 가는 모습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눈이 쌓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제설 장비를 들고 나타나서 순식간에 눈을 치우는 모습. 길 옆에 제설함을 열고 염화칼슘 포대 등을 차에 싣고 직접 뿌리는 모습 등이 대단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의 시민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방역 관련 의료진이 진료소 앞에서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 때 한국도 당연히 눈이 쌓여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하다가 한국에는 전혀 법적인 그런 룰이 없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한국에는 없다는 것이었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습에 시민의식이 높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자신의 집 앞의 눈은 자신의 관할로 인정되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은 그 집 소유주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한때 한국에서도 다른 국가들처럼 국회에서 강제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현재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상황을 맡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런 의식 높은 행동은 폭설 같은 대란이 있을지라도 다 같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기상청의 말로는 앞으로도 남은 겨울 동안 몇 번의 한파와 몇 번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들의 행동이 있기에 오히려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따뜻한 마음은 현재의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서로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이시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